세컨드 브레인의 이인복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번째 뭘 이야기할까요? 오늘은 무선 이어폰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무선 이어폰? 네. 이 대표도 써요? 쓰고 있습니다. 벌써 한 3, 4년 정도 쓰고 있고요. 예. 네, 직장인분들 목에 가장 많이 거시는 넥밴드라고 하는 거. 예. 거기서 시작해서 귀에 꽂는 이어폰들, 무선 헤드폰 다양하게 썼다가 요즘에는 그 애플 에어팟을 쓰고 있습니다. 네. 유선 이어폰이랑 비교해서 장점이 뭐예요, 이게? 그 유선하고 무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줄이 없다는 거죠. 네, 줄이 있을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보다가 옷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특히 출퇴근하실 때 자기 손에 걸리기도 하고 옆 사람 손에 걸렸었을 때 떨어뜨리면은 이제 스마트폰이 깨지는 일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예. 근데 이게 무선으로 되면서 그런 게 좀 거의 없어지기도 했었죠. 예. 좀 편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무선 이어폰이 인기를 끌게 된 게 에어팟이 나온 다음부터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전에도 무선 이어폰들은 많았었는데 우선 좀 구분해 드리자면은 무선 이어폰 중에서도 양쪽 귀에 따로 꽂아서 좌우 꽂는 이어폰들 사이에 연결선이 없는 게 있고요. 연결선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인기를 끄는 연결선이 아예 없이 양쪽에 독립적으로 꽂는 겁니다. 그냥 꽂기만 하는 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인기를 끌었었던 이유가 그 무선 이어폰들의 단점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그 첫 번째는 스마트폰하고 연결할 때 일단 전원을 켜고 페어링이라고 해서 폰이랑 연결을 한번 해야 됩니다. 네. 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전화가 당장 왔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좀 단점이었었고요. 예. 두 번째는 끊김 현상이 좀 있습니다. 음악을 듣다 갑자기 끊긴다라든지 아무래도 선이 좀 훨씬 낫겠죠, 이거는요. 예. 부분이 있었고 예. 통화 품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화를 받다가 전화가 안 들리는 현상들이 있었었는데 예. 이제 이거를 해결한 게 에어팟에서 케이스에서 꺼내자마자 폰하고 연결되는 게 한 가지가 들어갔고요. 그 디자인이 처음에는 호불호가 좀 갈렸었는데 그 밑으로 좀 길쭉해서 콩나물처럼 생겼습니다. 그 덕분에 통화 음질이 좀 향상이 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네. 몇 년이 지났는데 요즘에는 가장 많이 끼고 다니는 이어폰이 됐습니다. 이 무선 이어폰 작동 원리는 기본적으로 블루투스죠? 같은 거죠? 네. 초소형 블루투스가 이제 들어갔는데 초소형이 들어갔고 이제 그 안에 건전지까지 배터리까지 같이 내장이 되어져 있어 연결이 됩니다. 기존에 그 택배 기사님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쓰던 그 헤드셋 형태의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랑 차이는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디자인이고요. 디자인. 가장 큰 차이점 디자인이고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음악을 듣는다기보다도 통화하는 데 좀 목적이 좀 많았었습니다. 아하. 근데 지금은 음악도 좀 깨끗하게 들리고 통화도 할 수 있고 양쪽을 다 잡은 겁니다. 예. 에어팟 외에는 또 어떤 브랜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아무래도 에어팟이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도 가장 최근에 갤럭시 버즈를 갤럭시 S10이랑 같이 출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좀 많이 쓰기 시작했고요. 이거 외에는 뭐 뱅앤올uf스의 이 에잇이라든지 이거 뭐 소리가 워낙에 좋아서 많이 인기를 끌었는데 가격이 한 30만 원대였었다가 최근에 뭐 20만 원대까지 내려갔고요. 가장 인기인 제품 중에 하나가 QCY라는 곳에 있는 T1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산인데 페어링도 쉽고 케이스도 가지고 있고 게다가 가격이 압도적인 게 이제 2만 원에 3만 원대입니다. 2, 3만 원? 네. 대신에 음질도 딱 그 정도이기 때문에 네, 저렴하긴 하나. 음악 전용으로 하기엔 좀 그렇군요. 네, 좀 그렇습니다. 편하다 정도일 것 같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뭐 다운급 드리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전자파가 많이 나와서 암 걸릴 수 있다 그러더니 그건 아니라면서요? 네, 그 얘기가 이미 한 4년 전에 나왔던 얘기였었기 때문에 뭐 과학자 250명이 유엔이랑 그 WHO에 호소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니었었고요. 특히 에어팟과 같은 무선 이어폰이라고 지명했었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아니었어서 뭐 오보로 밝혀지면서 정정 기사들이 나온 걸 보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다. 하루 종일 꽂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이렇게 귀에 꽂는 것도 안 꽂는 그런 것도 생긴다고요? 그 이미 골전도라고 해서 골전도? 네, 귀에 꽂지 않고 골 그러니까 뼈로다가 음악이 좀 바로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아직 완벽하진 않은데 조금 더 완벽해지면은 그 아주 예전에 멀미 없어지게 하는 키 밑에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 형태로 얇게 귀 밑에 붙여놓기만 하면 밖에서 나오는 소리도 듣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통화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좀 진화할 것 같습니다. 네. 안경, 선글라스 여기에 이어폰이 함께 달려있는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정말 선글라스 테 부분에 그 이어폰에 해당하는 부분을 숨겨놓았었던 줄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골전도 방식인 것들 그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전도, 안경 테가 피부에 밀착하니까 그걸 울리게 만들어서 참 기술 발전, 무선 이어폰의 미래까지도 내다봤고
그다음 또 두 번째 우리가 볼 소식은요? 두 번째는 좀 큰 이슈였습니다. 그 25일에 애플이 넷플릭스에 도전장을 던졌다 그렇게 나오는 큰 행사를 하나 벌였었습니다. 예. 이 행사에서 이제 이츠 쇼타임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서요. 예. 말 그대로 쇼에 해당하는 것들 크게 네 가지로 TV하고 뉴스하고 게임하고 그리고 신용카드 부분의 네 가지를 선보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각각 이름 뭐 TV 플러스, 뉴스 플러스, 애플 아케이드, 애플 카드인데 좀 더 집중해서 볼 만한 것들은 신문하고 잡지 서비스인 뉴스 플러스하고 영상 서비스인 TV 플러스를 좀 주목할 만합니다. 네. 그동안 애플은 이런 쪽은 안 했죠. 네, 안 했었죠. 전부 네. 뭐 아이폰이나 뭐나 기계 만들어 파는 걸 했는데 네네. 이제 컨텐츠 서비스 시장으로 진출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획기적인 거 아니에요? 획기적인 거 동시에 아무래도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던 곳들이 근데 애플이 원래 잘하던 게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을 갖고 있었고 거기 안에 소비할 수 있는 것들까지 손을 뻗쳤다.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행사장에 뭐 스티븐 스필버그, 오프라 윈프리 이런 사람들도 다 뭐 같이 했더라고요. 예, 이것 때문에 정말 애플이 작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게 말씀하신 서비스가 이제 TV 플러스라는 서비스인데 저희가 몇 번 언급했던 넷플릭스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구독을 하게 되면은 영화도 볼 수 있고 드라마 같은 것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애플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콘텐츠 자체 생산도 한다. 맞습니다. 자체 생산하는데 우리들의 넷플릭스도 지금 자체 생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 오리지널처럼 애플 오리지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들은 이제 말씀하셨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하고 같이 어메이징 스토리를 그리고 이제 제니퍼 애니스톤과 리즈 위더스폰과 같이 모닝쇼라고 하는 드라마를 오프라 윈프리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됐어요? 확정됐습니다. 2개 정도의 다큐멘터리를 맡기로 했는데 이런 분들이 행사장에서 직접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애플이 좀 칼을 갈았구나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애플뿐 아니라 디즈니도 그런 걸 만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디즈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디즈니에서 어떤 시리즈들이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라인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콘텐츠 제공업체의 무한 경쟁 시대네요. 맞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행복한 거죠. 소비자 입장은 굉장히 좋아진 거죠. 네,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콘텐츠를 양질의 콘텐츠를 맞습니다. 한 번 정도 극장에서 봤었던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더 연결되는 것들을 언제든지 내 폰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겁니다. 그리고 뉴스 플러스라는 서비스는 어떤 거죠? 뉴스 플러스 역시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우선은 이제 아이패드나 아이폰과 같은 곳에서 일정 금액을 내게 되면요. 현재는 월 구독료가 9.99달러로 정해졌습니다. 그 금액을 내면은 거의 한 300종 정도의 잡지하고 신문 기사들을 무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만든 서비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들으실 때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가 다 공짜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처음부터 기사를 공짜로 좀 볼 수 있게 해놔서 지금 유료 구독 서비스도 있긴 하지만 정착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근데 미국은 유료가 많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 쪽에 내세우는 거는 이 모든 잡지나 뉴스에 대해서 유료로 내게 된 비싼데 월 9.99달러면 꽤 많은 이득이다. 그렇죠. 그래서 봐라. 이런 식으로 나왔고 사람들이 지금도 당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불가능하고요. 미국이랑 캐나다부터 먼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뉴스가 참 문제예요. 뉴스 제공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전부 공짜고 그것도 포털을 통해서야만 보게 되고 이러니까 도대체 이게 언론사가 중요한지 포털이 중요한지 모르겠고. 근데 요즘에는 양질의 콘텐츠는 정말 돈을 내고 보라고 하는 곳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생기고 있죠. 그 시도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드웨어의 최강자인 애플이 이런 서비스 시장으로 간다. 결국 미래의 대세는 서비스다. 이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드웨어라는 게 스마트폰 보급률도 그렇고 거의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 넥스트는 이제 콘텐츠 사업이겠죠. 근데 애플 주가는 떨어졌다면서요? 애플 주식이 떨어지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희망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원래 잘하는 것들을 다시 시도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간단한 예라면은 이제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었을 때 아이패드는 앉아서 볼 수 있는 생산의 도구가 아니라 소비의 도구였었습니다. 콘텐츠를 가장 잘 소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었었고 이제는 애플이 그쪽에서 제대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다른 곳들 사실은 긴장하면서 비슷한 서비스를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패드 화면,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폴더블 폰, 이런 더 화면을 키우는 식의 하드웨어를 만들면서 그 키워진 화면 하드웨어에 볼거리까지 우리가 준다. 맞습니다. 이렇게 간다 이거죠?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가겠죠. 그다음은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동차하고 AI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동차와 인공지능이 결합됐다. 네, 맞습니다. 뭐 계속해서 나왔던 이슈이긴 한데 그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는 그 국내 회사들 중에서 현대자동차가 카카오하고 손을 잡고 신형 소나타를 만들었고요. 닛산 2세대 리프에 이번엔 네이버의 인공지능 클로바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나타가 카카오랑 손잡으면 구체적으로 소나타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인공지능 차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생각하시는 게 혼자 다닐 수 있는 무인 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차? 네, 그건 좀 사람이 타게 되면 또 자동으로 운전해주는 자율주행차. 아예 사람이 없는 게 이제 무인차이기 때문에 이 두 개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온 거는 음성 인식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를 타서 명령을 내릴 때 차에다 대고서 뭐 음악을 틀어달라고 한다라든지 내비게이션도 음성으로 조작한다라든지 지금 뭐 뉴스라든지 뭐 지금처럼 집에 가시면서 시사자키 틀어줘.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바로 재생을 해준다라든지 말로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음성 인식 맞습니다. 자동차. 네. 사실 여기까지는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아예 자동차에 탑재가 되면은 자동차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에어컨을 켜주는 것더라고요. 창문을 내려달라고 하는 거라든지 그런 쪽까지 이제 발을 뻗칠 수 있다는 좀 특징이죠. 그다음에 닛산과 네이버가 손잡은 것도 비슷한 거예요? 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형태라서 사실 지금 처음으로 이 자동차 회사들하고 손을 잡은 거지 어떤 제조사하고 손을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마존에서 만든 그 인공지능 도우미 알렉사 이걸 활용한 자동차 회사들이 많다면서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포드, BMW, 벤츠라든지 저희들이 알만한 대부분의 회사들은 알렉사를 한 번 정도는 탑재를 했었고요. 이제 그만큼 알렉사라는 것 자체도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어떤 자동차에 탑재하더라도 관계는 없는 거죠. 그것도 역시 그냥 음성 인식 정도? 예, 기본적으로 음성 인식입니다. 이것의 더 미래는 결국은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차까지로 가는 거죠. 네, 그쪽으로 그 중간 단계 정도에는 뭐 어떤 차들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었던 알렉사가 탑재됐거나 음성인식 비서가 들어가는 게 중간 단계입니다. 이 중간 단계에서 예를 들어 소비자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에서 운전을 안 해도 될 때 과연 뭘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된다라면은 차는 뭔가를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소비하는 형태 중에서 방금 전에 다뤘었던 넷플릭스라든지 애플과 같은 것들을 볼 수도 있게 될 거고요. 그럼 갑자기 장을 보고 싶었을 때 장을 보게 된다라든지 뭔가 명령을 내려서 나는 차에 있지만은 외부에 있는 모든 것들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커넥티드한 환경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마존이 뛰어든 이유를 보게 되면은 아마존은 사실상 물건을 파는 거 외에도 아마존 프라임이라 그래서 자기네들의 회원한테 대단히 많은 동영상을 주기도 하고요. 전자책을 볼 수 있게 하기도 하고요. 웬만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제휴 회사들하고 제휴를 하는 것들이 아마존한테는 대단한 이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중간 단계에는 자동차 안에서 음성 명령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형태 그쪽이 먼저 진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인 자동차나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게 눈. 맞습니다. 렌즈라면서요. 네네. 레이더, 라이다라고도 하죠. 그렇죠. 바로 그 렌즈 뭐 눈에 해당하는 그 기술을 자동차에 접목시키는 이게 참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데 뭐 이미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시도를 이제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것들은 대부분 그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데이터죠. 데이터. 제대로 된 데이터하고 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에 만들어진 스마트 시티라든지 지속적으로 구글에서도 그렇게 훈련을 하고 트레이닝하는 이유가 데이터 수집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주차장이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주차장. 뭐예요? 스마트 주차장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먼저 인식 속에는 뭐 주차장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주차를 시켜준다라든지 그것부터 생각하시게 되는데 아주 간단한 얘기는 스마트폰에서 봤었을 때 어디에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걸 보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공유주차장이라고도 하는데 뭐 단독주택이 있는데 저희 집 앞에 공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럼 여기 담을 허물고서 여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요. 그 주차장으로 등록을 해놓고 여기 비어있는 시간대를 얘기해 주게 되면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 때나 와서 거기를 이용을 하고 돈을 지불하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되는 건 아직 기술 발전이 되기 전까지 데이터를 올리는 형태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IoT 기반의 스마트 주차장인데
그거는 센서를 장착을 해서 정말 차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예. 비어있는 시간이 확실한지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져서 소비자들 혹은 저희 시민들한테 보여주겠다는 그런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모든 공영주차장의 주차 공간 하나하나마다 네네. 센서를 딱딱 달아놓으면 네네. 어느 동네에 가면서 그 동네에 주차장에 빈 칸이 몇 개 있는지가 그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딱 뜬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 예, 거기 더해서 골목이나 집집마다 있는 공간을 또 활용을 하겠다. 양쪽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를 하겠다. 네. 그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상상력이었었고 과연 가능할 거였었는데 벌써 이제 기술 발전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쉽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의 이 스마트 시티 이런 거 관련하시는 전문가들도요. 네네. 서울의 그 대중교통 특히 버스 정류장 가기도 전에 집에서 네. 내가 정류장에 가면 이 버스는 몇 분 기다리면 오는지 그렇죠. 심지어는 네. 그 버스에 빈자리가 몇 개 있는지까지 탁탁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은 외국의 그 스마트 시티 하시는 분들도 깜짝깜짝 놀란대요. 네. 이미 뭐 저희들은 스마트한 세상을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만큼 더 편하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느냐 거기 초점을 맞추는데 뭐 저희가 올해 내는 날을 이제 5G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연결된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제가 좀 아까 그 대중교통 그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네. 그 정도 기술이 있는데 네. 주차장 몇 개 비었는지 정도야 뭐 쉬운 거 아닌가요? 네, 금방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서울시 그 공공주차장에서 빨리 좀 이런 그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IT 세상은 결국 우리 삶을 편하게 하는 거 그게 최고예요. 네, 맞습니다. 네. Let IT Go 다음 주에도 핫한 IT 이슈들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